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 이런 순간 박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약 사건의 수사 과정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마약 사건의 검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검거된 마약 사범 도대체 어떻게 수사하는 건지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되면 간이 시약 검사, 소변 검사, 모발 검사 등으로 특정 약물 투약 또는 흡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죠. 확보 방법에는 임의 제출을 통한 방법과 임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러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해서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임의 제출에 동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담당 변호인과 긴밀한 협의 후에 결정하셔야 되겠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변 확보 후에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는데, 간이시약 검사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처럼 간이시약 키트에 소변을 주입한 후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인데, 일단 간이시약 키트로 검출되는 마약은 필로폰, 대마초, 아편유, 암페타민유, 코카인, 엑스터시 등이 있습니다. 키트는 하나의 키트로 모두 판별하는 6종, 마약별로 별개의 키트를 사용하는 1종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수사기관마다 사용하는 키트에 따라서 검출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극소량의 마약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남은 소변을 국가서에 보내서 정밀 검사를 또한 요청하죠. 다만 마약 성분이 소변을 통해서 완전히 배출되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투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일정을 마냥 미루는 게 쉽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3회 정도 미루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한 마약 성분까지 검출되는 모발 검사도 병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모발 역시 소변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거나 영장을 통해 강제로 피의자의 모발을 채취하게 됩니다. 모발 구간 검사를 위해서 모발을 50수에서 150수까지도 뽑게 되고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마약 성분이 모발의 어느 부분에서 검출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되면 검사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마약을 했는지 대략 추정 가능합니다. 다만 소변 검사보다는 모발 검사 구간이 길기 때문에 검사의 신빙성은 조금 더 약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연예인이 염색을 하고 머리를 밀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네, 굳이 특정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했었죠. 바로 모발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랬던 것인데, 자,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재량이 큰 사건이니만큼 마약 거래 내역이나 소변 검사, 모발 검사 양성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또는 객관적 증거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약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접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고, 끊으려 해도 금단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마약 사건의 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인 교대 박변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